그럼 너는 대행했을 때와 대행을 안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다고 봐? 저는 대행했을 때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죠. 첫 번째로는 관리자가 건물 소방 관리만 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겸하는 경우도 많고 자기 업무가 있는데 그 주어진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잘 수행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안전관리자 업무가 많거든요. 법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소방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소방 설비에 대해서 평소에도 관리를 해야 되고 뭘 관리를 해야 되냐, 지금 말씀드린 대상처 같은 경우에는 상급 건물이에요. 쬐그만 건물. 그래서 수신기랑 유도등이랑 감지기랑 경종 같은 설비들이 있는데 걔네가 잘 되고 있는지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직원이 그걸 어떻게 관리를 잘 하겠어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가서 매달 가서 수신기 상태도 봐주고 유도등 점등 상태도 보고 그렇게 이제 외관적으로 관리를 해주니까 급한 상황에서 그 설비 동작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안전관리 대행을 맡겨야지 저희가 매달 가면서 뭐 하자 있고 그런 거는 그 자재를 가져다가 서비스로 갈아주고 유지 보수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안전관리자한테 맡겨놓으면 매번 건건이 다 사람 불러쓰면은 그 출장비나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뭐가 고장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네. 1년에 한 번 작동 점검하는 거 하고 네. 그 비용하고 방화대 또는 이제 소방 안전관리 대행이라고도 하지. 네. 그렇게 했을 때 비용 차이가 많이 나잖아. 한 두세 배는 나는 거죠. 한 3배 정도? 네. 2~3배 정도 나지. 네. 그러니까 그 비용 부담을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대신 근데 안전에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소방관분들도 업체 안전관리 대행을 맡기는 거를 권하는 편이고, 가능하면은 안 맡겼을 때보다는 훨씬 잘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그런 안전관리 대행 맡기는 쪽을 선호한다고들 알고 있거든요. 제가 대화해보면은 보험사들이 안전관리 대행을 맡기고 있는지 안 맡기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공장 같은 경우에는 납품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 납품하는데 소방 설비도 서류 같은 거 요구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을 저희 전문 그 직원들이 챙겨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담당 업무도 아닌 거를 그렇게 맡겨놓고 하면은 거기 직원분들도 힘든 거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그런 네. 좀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는 네. 소방 안전관리자가 전문으로 있잖아, 그쪽. 네, 전문으로 있는 거죠. 설비 쪽에. 그런 데는 뭐 굳이 안전관리 대행을 안 맡겨도 되는데, 작은 데는 맡기는 게 낫죠. 그 소방 안전관리자가 교육은 받아서 이제 선임은 됐지만 사실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는 일이 소방만 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주 업무가 다른 게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이제 등한시하는 거지. 그렇게 치면은 큰 돈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봐준다는 게. 근데 이제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제 좀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어떤 데 가보면은 우리가 이제 작동 점검일 때도 있고 이제 종합 점검일 때도 있는데,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가보면은 소방 안전관리자가 이제 거기 근무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네,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직장 다니고 작은 건물에서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빌라 같은데. 또 그런 데는 이제 그 비상시 있잖아요. 감지기 오작동이라든지 실제 화재라든지 그 비상시에 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직원들이 그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급할 때는 저희가 출동하기도 하고요. 그 심지어는 우리가 점검을 갔을 때 수신기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정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조치도 잘 안 되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좀 에러가 있어.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비용이 안 나가는 건 아닌데 그게 의미 없는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안 돼 있는 건물 점검하실 때랑 돼 있는 건물 점검하실 때랑 좀 갭이 느껴지시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점검하고 가는 그 물류 창고 지금 점검하고 가는데, 거기는 소방 안전관리자가 아주 전문이 있는 거 아니야, 두 명이나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사 자격증도 있고 소방 전문가 그 관심도 많고 네.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또 시정도 하고 그렇죠. 이런 데는 관리가 잘 되는 거지. 네, 잘 되는 거죠. 그 점검에서 문제점 나와도 바로바로 이제 시행하려고 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과하게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유지가 되고 있으면 잘 유지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좋지. 네, 특히 그게 오작동 났을 때 대응이 안 되는 게 그죠? 그렇지. 대응 안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죠. 오작동 나면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네. 심지어는 수신기에서 조작법도 모르는 분들도 제법 있어. 배워도 긴급할 때 대응은 또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가서는 그 관계인들을 꼭 만나서 네. 수신기 조작법, 네. 응급처치 방법은 알려주고 있지. 매번 알려드리고 있죠. 어. 가능하면 알려주려고 음. 노력하고. 특히 그 비온 후, 네. 장마 후, 또 습할 때, 네. 그때 오동작이 많잖아. 오전투가 엄청나게 많죠. 그 건물 같은 경우에도 오작동 나가지고 제가 그 화장실에 있는 감지기를 찾아서 오작동 한 감지기를 찾아서 그 방수형 감지기로 자재비 안 받고 서비스로 갈아줬거든요. 그런 거 사람 불러다 쓰려고 하면 인건비랑 하면 몇십만 원이잖아요. 그렇지. 1년 월 점검비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그 비용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알아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점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네, 작동이나 종합도. 보고도 해드리고 공사도 도와드리고 많은 부분 관리를 해주는 건데 또 소소한 거는 이제 서비스도 해주고. 서비스도 해주고 다 엄청나게 힘든 거 아니고서는 굳이 계약을 유지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거기는 이제 2급 안전관리자 수첩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관리자님이 그것도 이제 직접 선임이 가능하니까 여유가 있는 건데 안전관리자 수첩이 없으면 저희한테 대행을 안 맡기면은 선임도 안 되잖아요. 안전관리자. 그렇지.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아무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 거는 2급, 3급이 가능한 거였잖아. 네, 맞아요. 1급 이상이 되는 거는 대행이 안 되는 거지. 대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행이 된다는 얘기는 업무 대행인데 네. 자격이 없어도 업체 면허로 이제 소방서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교육은 받아야 되잖아. 네, 교육받고. 그래도. 그리고 보면은 결국에는 그 법적으로 외관 점검표 있잖아요. 그거를 매달 작성하고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업무 수행 기록표도 작성해야 되고 따로 그 외관 점검표 있잖아요. 그것도 작성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그 대행을 맡기면 그거를 매달 작성을 해서 점검하고 문제 있는 건 문제 있다고 적어드리고 문제 없으면 문제 없다 적어서 그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지. 법적으로 하게끔 의무가 돼 있는 거잖아요. 있지. 네, 근데 그거를 대행 안 맡기고 그냥 직원한테 안전관리자 하라고 해서 맡겨놓으면은 수행이 잘 될 가능성이 낮잖아요. 아무래도 자기 전문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네, 그게 업무 부하가 되니까. 그 어떤 데서는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일로 다른 직종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급이다 보니까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까지 같이 맡기니까 네. 이거 불나거나 뭐 하면은 자기한테 책임이 크다고 해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다가 몇 달 있다 관두는 사람들도 제법 있잖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거 말씀하시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또 불났을 때 저희한테도 좀 책임을 분산이 되는 거냐.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점검을 똑바로 못했을 때 소방관이 그거 적발을 하면 저희 이제 관리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점검에 대해서는 문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잘 관리했는데 불났다고 그 손해액에 대해서 저희한테 배상되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비가 네. 이제 우리가 점검도 하고 네. 이제 방화 대행도 하잖아. 네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설비가 화재는 언제든지 날 수 있지. 날 수 있죠. 뭐 콘센트에서도 날 수 있고 또는 그 충전기. 네. 요새 뭐 퀵보드 같은데 네. 뭐 그런 거에서도 이제 배터리가 있는 데서 나고 또는 주방에서 나고 다양하게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지 날 수 있는데 네.
화재가 났을 때 설비가 제대로 동작하면 네. 근데 그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안전관리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화재가 났을 때 설비가 동작 안 된 경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때도 저희한테도 책임이 좀 오나요? 우리가 네. 점검을 해서 이제 지적사항이 나왔어. 네. 예를 들어 감지기 동작 안 하고 뭐 펌프도 안 되고 해서 지적사항이 이제 소방서에도 들어갈 거 아니야. 네,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안 고쳤어. 네. 그러면은 안 고친 데서 자기네가 네. 문제가 되는 거지. 자기네가 안 고쳤으니까. 근데 그거를 해서 다 고쳤어. 네. 고치고 동작도 했어.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이게 더 커지는 경우도 있잖아. 네.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일단은 네. 그 설비에 대해서는 동작을 제대로 했다면 그 설비에 대해서 문제를 없다고 봐야지.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가 있잖아. 네. 옛날 아파트인 경우 스프링클러가 없는 데가 있어. 네, 없는 데가 있죠. 또는 피로티 주차장에도 요즘에는 규모가 있으면은 피로티 주차장에도 AV 감지기 들어가고 프렉션 밸브가 들어가거든. 네, 트랙션 밸브. 근데 옛날 건물은 그게 안 들어가고 네. 뭐가 들어가냐면은 CO2 호스릴. 호스리. 사실 CO2 호스릴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야. 불날 때 못 쓰죠. 전기에서 쓰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쓴 사례가 없어. 그런 경우에 설비가 옛날 방식인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화재 진압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사를 해도 옛날 건물에 해당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해. 그렇다고 소급 적용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법적 기준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기준이거든. 최소한의 기준. 근데 사람들은 법에만 맞추면은 최대한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 법은 최소한인데. 이제 그런 이제 조금 이 안전에 대해서 과하다고 할 정도로 주인이 좀 신경을 써야 하고 건물주라든가 그 사업체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뭐 꼭 지적해서만 마지못해 고치는 게 아니라 좀 솔선수범해서 고치고 조금 더 어떻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나 그거를 모색을 해야지. 저희도 점검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야겠네요. 그럼. 네. 좀 더 안전 강화할 수 있는. 또 좀 빌딩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방화문 같은 경우 네. 그 방화문을 보면은 이렇게 쐐기를 박아 놓는다든가 네. 또는 끈으로 해서 방화문을 열어 놓는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소방안전관리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의식을 가지고 항상 닫아놓고 불편하더라도 네. 근데 대부분 지하에서 차 대놓고 승강기로 올라가잖아.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방화문을 열어놓지 않아도 된다고. 네. 또 이제 들락날락 하는 경우에도 이 안전도 습관인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이제 많이 들락날,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갈 때 방화문을 열고 닫고 하려면 너무 불편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를 해서 화재가 나오면은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그런 그렇죠. 쪽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비용이 들잖아. 그 방화문에다가 자동 폐쇄 장치 하는 거. 근데 사실 돈이 들어서 그렇지 하려면 할 수 있다고. 안전에는 더 투자해도 아깝지 않죠. 사고 난 다음에 네. 소 잃고 외양간식으로 하는 거는 아쉽죠. 너무 손실이 크고 인명피해 난 거는 돈으로도 안 되잖아. 그리고 보험사들도 네. 설비가 제대로 동작 안 했으면은 보험금도 제대로 지급을 안 하려고 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 대행을 해서 설비도 잘 관리하고 또 필요하면 그 조언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소방 교육도 하고 네. 또 점검도 하지만 그 소방안전관리자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 소방안전관리자니까 네. 그분들을 자꾸 의식개혁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 그럴 필요가 있죠. 그 소방관들도 사실은 화재가 나면 다들 도망가는데
소방관은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불을 끌라고. 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소방관의 직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열악한 직업이라고. 붕괴 위험도 있고 남을 또 구조해야 되고 그런 열악한 직업인데 그분들도 이제 사명감 가지고는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 의식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아. 처음에 나 관리사 따가지고서 이게 점검할 때는 너무 말이 안 통해가지고 말이 안 관계인들이 통했죠. 말이 안 통해가지고 이거 뭐 왜 형식적인 걸 왜 하느냐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지적을 하면 지적하는 자체를 아주 막 문제 삼고 상당히 참 그랬는데 그동안 이제 점검하면서 사고도 많이 났고 또 많은 인명피해도 나고 하다 보니까 또 법도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개선은 많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교육훈련도 또 특히 그 안전관리 대행을 하면은 교육훈련도 도와드리니까 소화기 쏘는 거나 그렇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을 도와드리니까 지난번에도 네. 잘한 것 같아. 그 10년 넘은 소화기는 네. 폐기를 하잖아. 네, 많이 폐기하죠. 근데 폐기할 거를 갖다가 직접 시범을 해보고 하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매년 도와드리니까. 그 소화기는 어떻게 폐기하는 줄 알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 게 저희는 이제 업체 통해서 그렇지.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업체 소화기 통해서 이제 그 판매를 하면은 가져와서 이제 모았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반납하는데 폐기를 하지만 개인은 어떻게 하는지 개인은 네. 알아보니까 지난번에 그 아는데 이렇게 병원 갔는데 그 병원 원장님을 잘 알아. 그래서 보니까 소화기가 몇 개가 있는데 네. 저 출입구에 있는 소화기가 뭐냐면 네. 옛날 거 있지. 지금 추가압식이잖아. 네, 추가압식. 가압식 분말 소화기야. 그거 안 나오는 거잖아요. 요즘에. 지금 나오지도 않고 옛날에 그 소화기로 해가지고서 사고로도 나고. 사고 나서 사람이 그 불 끄던 사람이 죽었잖아. 네. 그거 얻어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폐기하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해줬지. 잘 아니까. 네. 그런 사례도 얘기해 주니까 그러면 폐기해야 되겠네요. 그 의사분이 그래. 네. 이거 어떻게 폐기해요?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하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네. 그게 아니고 불연제 마대 있지. 맞아요. 네. 거기다가 불연제 다른 거 버릴 때 같이 버려서 버리면 된다 그러더라고. 불연제 마대에다가 불연제 폐기물 유리 같은 거 네. 그런 거 버릴 때 그 소화기도 같이 놓으면 된다고 동사무소에서 알려줬대. 그거 사다가 하라고. 그렇게 해서 처리했다고 그러더라고. 좀 쉽게 버리기는 어렵네요. 이제 이게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네. 안 가져가. 옛날에는 모르고 그거 가져갔다 다시 갖다 놓고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전달하면 되겠네요. 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과거에는 참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안전이 뒷전이었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잖아. 네. 근데 지금은 뭐 사실 빈부격차가 심해지긴 했지만 근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는 복지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잖아. 네.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잖아. 그렇죠. 기초수급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선진국 뭐 대열에도 뭐 들어갔다고 하다 보니까 안전에 상당히 이제 연결해지고 이 산업도 좀 더 이렇게 안전 쪽으로는 법도 강화되면서 발전한다고 보고 있어.